대부분 남자분들은 기다리던 잠자리를 하는 순간이 되면 급한 마음에 별다른 확인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단 10초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잠자리를 시작하시면 정말로 몇 개월 또는 평생 동안 후회하실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사랑을 나누실 꼭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현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거사를 치르기 전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빨간 반점이에요. 빨간 반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매독 때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성격의 특징이 바로 빨간 반점인 것인데요. 팔이나 등에 나타나는 빨간 반점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중요 부위에 빨간 반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중요 부위 근처에 궤양이나 상처가 있고 빨간 반점이 보인다면 절대로 관계를 멈추셔야 해요. 그리고 매독뿐만 아니라 헤르페스 바이러스 또한 궤양의 증상을 보이는 성병인데요. 헤르페스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잠복해 있다가 컨디션이 나빠지면 바로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요 부위에 물집이 생겨서 이게 터지면 궤양의 흔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헤르페스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피임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얽힐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상처가 있을 때 관계가 이루어지면 감염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사진처럼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관계는 절대적으로 멈춰주셔야 이때를 못 참고 진도를 나가시면 정말 큰 고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거사를 치르기 전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발효 냄새입니다. 관계 전에 혹시라도 생선 비린내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질염을 앓고 있을 거예요. 질염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감기처럼 앓는다고 하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급한 마음의 관계를 진행하시면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당연히 남자분들도 후각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실 텐데요. 특히 씻고 왔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상황이 심각한 경우이니 관계는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남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냄새가 손가락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은 치약으로도 씻어보고 비누칠을 해서 손을 여러 번 씻더라도 냄새가 남아서 엄청나게 괴롭다고 말씀하시죠. 이럴 때에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식초랑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손을 씻어보세요. 식초는 자연적인 탈취제로 작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서 손을 문지르시고 2분 정도 이후에 씻어내는 방법이에요. 베이킹 소다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레몬즙이나 오렌지 껍질을 이용해서 손을 문지르고 물로 씻어내는 방법이에요. 레몬에 있는 시트러스의 산성 성분이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손 소독제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어주는 방법이에요. 방금 알려드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일반 비누나 치약으로 손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거사를 치르기 전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속옷이에요. 성병에 걸려 고생하신 남자분들은 상대방의 속옷을 꼭 필수로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속옷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자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분비물의 자국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독이라든지 헤르페스의 경우에는 궤양이나 수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상처가 난 피부에서 나오는 진물들이 꼭 속옷에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이것만 잘 확인하시고 피해 주셔도 성병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속옷은 어느 타이밍에 확인하셔야 할까요? 아무리 급하셔도 관계 전에는 꼭 샤워를 하는 습관을 들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내 위생도 챙길 수 있고 상대방이 샤워를 하러 갔을 때 옷 정리를 해주면서 빠르게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 속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면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거나 냄새로 구별해 주셔야 해요. 가장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방법은 관계 전에 전 2단계에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눈치껏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대놓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인을 하셨어도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드신다면 거두절미하고 꼭 피임용품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여자에게 말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으시나요? 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뇨기과에 가볼 생각인데 서로 같이 받아볼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여성분께서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돌려서 말해주는구나 생각하고 병원에 가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관계 회의 꼭 해야 하는 행동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소변을 보는 것인데요.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으시면 방광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 감염을 조금이라도 예방하실 수 있어요. 요도를 통해서 균이 감염되기 때문에 소변을 보면서 요도를 씻어내는 효과를 주는데요. 이것은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꼭 좋은 습관이에요.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여도가 짧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이동하여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소변을 봐야 해요. 관계 후 15분 안에는 꼭 소변 보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렇다면 난 소변이 마렵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단단하게 500ml 정도의 생수를 감기 후에 드셔주시면 10분 안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신호가 오실 거예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물을 마셔주면 남자분들이 고생하시는 요로 결석 또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려요. 하버드 대학의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요도를 통한 감염을 48%나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관계 중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마셔주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꼭 물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꼭 빨간 반점이나 수포를 확인할까, 두 번째는 비린내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할 것, 세 번째는 속옷에 피나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꼭 잘 기억하셔서 꼭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 나누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은 솜사탕의 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에게 섹스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이라는 주례사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세계적으로 부부들이 한번 결혼을 해서 함께 늙어가고 죽음으로 헤어질 때까지 결혼을 유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만 간다. 이러한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미국, 스웨덴을 이어 세 번째로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으면 평균 2번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단순한 인생을 살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 이유를 물으면 정년기가 되어서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다.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은 부모에게 착한 며느리가 되어줄 것 같아서,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아서, 내조를 잘할 것 같아서 등이다. 즉 사랑의 대상이 아닌 역할로서의 대상을 선택했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백년해로를 못하는 이유가 애초부터 강력한 끌림의 파트너가 아니라서, 혹은 성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매력의 소유자와 결혼한 게 아니어서인지도 모른다. 파경을 부르는 이유. 커플이 파경에 이르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초창기에는 매력적이었더라도 살다 보면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끌림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경험의 부족,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힘겨루기로 가정의 평화를 이어가는 미숙한 협상 능력이 오래도록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로라 베직은 이혼에 대해 비교 문화적으로 분석한 진화 인류학자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커플이 파경에 이르는 데는 배우자의 간통과 불임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 다음이 성관계 거부, 배우자의 잔인함과 무시, 학대라고 한다. 인간이 생물이고 생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식, 종족 보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배우자의 간통과 불임이 파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무척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보다는 아내의 간통이 파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또 남편이 불임일 때보다 아내가 불임일 때 이혼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을 보면 어느 사안에서나 생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이중잣대의 기준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파경에 이르는 그 다음 원인으로 제시된 섹스 거부는 특히 아내의 섹스 거부는 배우자를 갈아치우는 아주 주요한 방법이라 말한다. 남편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하고 성적으로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변하는 것, 남편이 자기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 등이 주로 여자에 의해 일어나는 거부 방법이다. 아내의 섹스 거부 외 이렇게 아내에게 섹스를 번번이 거부당하다 보면 대개의 남편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하겠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아진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바깥에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게 얼마나 쉬운가. 그래서 남편들에게 섹스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을 외도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전문가들은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런 아내들로서도 할 말이 없진 않다. 특히 여자의 성에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성을 즐길 정도로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고 성감 개발 등 감각을 개발해 섹스를 좋아할 만하게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실제 섹스를 통해 자신의 성감을 개발하고 자신의 호불호를 깨달아가는 일조차 우리 사회 여자들에게는 꽤 무리한 일이다.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의 성심리상 여자들은 낯선 파트너보다 익숙한 파트너와의 섹스에서 오르가슴을 포함한 성적 만족을 더 많이 느낀다. 또 여자는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섹스를 거부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남자들이 좀 안다면 아내와의 원활한 정서적 관계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파트너를 사랑한다면 섹스할 때마다 아프다 하더라도 그 아픔조차 감수하고 파트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게 여자다. 여자가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심지어 거부할 때는 파트너와의 관계, 특히 정서적인 관계 맺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훨씬 많다. 즉, 파트너가 밉거나 원망스럽거나 싫어진 경우다. 또 새로운 사랑이 생겼을 때도 그렇다. 그래서 애인이 생긴 아내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새로 차지한 사람이 생긴 경우가 아니고 남편을 갈아치울 생각까지는 아니었어도 어느새 냉담해진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보는 아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 남편과의 섹스가 싫어졌는지, 자신이 성적으로 냉담하고 무관심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갈등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일이다. 여자는 대화가 없어지면 둘 사이에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둘 사이에 섹스가 없어지고 그것을 거부당할 때 사랑이 없어졌다고 느낀다. 남자에게 섹스는 사랑의 목표나 사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섹스가 바로 사랑이다. 남자에게 사랑과 섹스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섹스를 빼앗는 것은 아내에게 사랑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결국
이별을 부르는 전주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